반갑습니다. 현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이 십성, 육체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기준점이 일간이라고 했습니다. 일간, 일에 있는 천간. 일간이 나죠, 나. 그 사주 전체의 기준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둘러싼 그런 인간관계, 사회관계, 에너지의 형성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와 비슷한 존재들, 인간들, 사람들을 비견이라 한다죠. 비견. 이것이 비아자, 나란할 비자를 써서 비아자, 나와 나란한 사람들의 경급이다. 그 다음에 아생자, 내가 생해주는 것, 내가 낳아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그의 근거 뿌리가 되어주는 것이 식상이다. 식상. 그 다음 극자, 모든 것은 생각이라 했죠. 내가 극하는 것, 제어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재성이다.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것, 생아자, 아생이 아니고 생아, 나를 생하는 것이 인성이다. 그래서 나를 낳아주니까 부모님, 그 중에서도 엄마, 이걸 인성으로 보죠. 그 다음에 극아자, 나를 극하는 것, 제어하고 통제하고 나를 관리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법이요 질서요, 그죠? 내 명예요. 그래서 이것이 간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6개의 이 에너지 군단이 나옵니다. 일단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사람의 종류들 비견이 있고, 내가 생해주는 내 자식 같은 또는 내가 하는 어떤 행위, 말, 이런 것이 식상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극하고 제어하고 통제하는 재물이나 또는 내가 차지하는 어떤 영역, 그죠? 내가 노는 무대, 물건, 이런 것이 재성이고, 나를 극하는 직장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질서라든지, 그죠? 이런 것은 다 관성이고, 나를 생해주는 내 서성, 공부, 학문, 그죠? 내 정신을 생해주는 학문, 서성, 내 몸을 낳아주는 어머니, 후견인, 보호자, 이런 것 전부 다 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를 둘러싼 6가지 에너지들이 다시 음양으로 나뉘면, 그죠? 나를 빼고 나면 10가지 관계가 남는다 했죠. 그것이 비견, 비급. 나와 어깨를 나란하는 친구는 비견이요. 사람은 사람인데 내하고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 그죠? 그것이 비급이라 했습니다. 비급. 다시 비급이라고 하고 또는 견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견이란 비급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견급이라고 합니다. 견급. 견급. 다시 비급이라고 합니다. 비급. 비급. 그래서 나와 나라는 존재가 견급이 있는데, 그 중에 비견은 나와 동료고 친구고, 비급은 인간인데 내가 약간 다른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식상에는 내가 말하는 행위나 말, 그죠? 내가 생산하는 것 중에서는 식신이 있고 상간이 있어. 식신이 있고 상간이 있다. 식신이라는 것은 내 위주,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식신이고, 내가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식신이고, 행위하는 것이 식신이라면 상간은 그 상대를 보고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상간이다. 그 다음에 쟤는 편자가 있었고 정자가 있었죠. 편자는 모험적인 사업가 기질이 있다 했고, 그죠? 정제는 마치 은행원 같이 동계산이 정확해야 된다 했죠. 그죠? 안전을 중시한다 했죠. 그 다음에 간성에는 편간이 있고 정간이 있었죠. 편간은 다소 힘들지만은 폼이 나는, 그죠? 이 해병대 같은 거라 했고, 그래서 편간은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해서 영웅이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해병대라 했고, 정간은 뭡니까? 의무경찰을 했죠. 나를 보호하기는 하는데 좀 틈이 없는, 그죠? 딱 법대로 지켜야 하는 그런 걸 말한다 했죠.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 정인이 있고, 이는 내 친엄마 같은 편안한 정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계무와 같이 내가 눈치를 봐야 되는 편인이 되겠죠. 편인. 이 10가지를 십성이라 한다 했죠. 그거는 일간을 기준으로 본 거죠. 자, 그러면 이 일간이 오행이 목이라고 볼 때, 특히 갑양목이라고 볼 때, 일간이 갑양목 날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비견은 나와 음양과 오행이 똑같아. 그래서 갑양목이 비견이 됩니다. 오행은 같은데 부호가 달라. 그래서 을목이 되면 부호가 다르죠. 목은 목인데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비급이라 한다. 목생화, 목이 화를 생해주는데 화 중에서 양인 병양화가 식신이고 정음화는 상간입니다. 양대 양은 식신, 양대 음은 상간. 그죠? 부호가 다르면 상간이 됩니다. 그래서 양이 양으로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강하고 직선적이죠. 그런데 양대 음은 살짝 틀어서 내가 마음을 읽는데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상대를 보고. 그게 상간. 그래서 양대 음이 됩니다. 또는 여기 음이면 요건 양이 되죠. 그 다음에 목극토, 목이 극하는 것이 토인데 토 중에 양, 왜? 일간이 양이니까, 기준점이 양이니까 같은 양, 편이라는 것은 치우쳤다, 같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토 중에 양이 무양토거든요. 이것이 편재. 기염토는 정재.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는데 무양토를 보고 박으면 편재성이 있어서 한 방을 좋아합니다. 큰 거 노려요. 그런데 기염토에 놓으면 안전한 걸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금극목. 금이라는 것이 목을 극하는데 그 중에 양이 경양금, 음은 신음금. 그래서 경양금이 갑목을 극할 때는 양대 양이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음금은 마치 큰 나무에 가지 치는 것과 같이 옆만 사사사 잘라줍니다. 합리적이죠. 하지만 꼼꼼합니다. 그 다음에 인성, 수생목, 수가 나무를 키워주는데 양에 해당되는 것이 임양수, 음에 해당되는 것이 계음수. 그래서 음양이 같으면 다시 음양이 같은 것이 편인이기 때문에 임양수가 편인, 계음수가 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음양이 양대 양, 음대 음은 편정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한테 잘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좀 빡세게 이렇게 하죠. 근데 양대 음, 남자가 여자가 남자한테 약간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양대 음이 각기토 을경금 서로 합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자석도 양대 양은 서로 밀어내죠, 그죠? 양대 음은 딱 달라붙고, 그죠? 그러한 모습이 있다. 자, 다시 갑양목이 일간의 기준이라면 갑양목과 같은 글자가 있으면 그를 비견이라 하고 을목이 있으면 비급이라 한다. 그 다음에 목생화해주는 화중의 양인 병양화가 있으면 식신이라 하고 정음화가 있으면 상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목극토, 일간이 극하는 것이 재인데 음양이 같은 무양토가 있으면 편재라고 하고 다른 기염토가 있으면 정재라고 한다. 그래서 갑목 있고 무양토 있으면 이야, 자, 통 크겠네, 썸 한번 팍 쓰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갑목이 있고 기토가 있잖아요, 정재가 있잖아요. 그럼 저 꼼쟁이네, 구두쇠네, 꼼꼼하네, 좋게 말하면 알뜰하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것이 금인데 경양금은 뭐예요? 경양금은 편으로 극하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고 신음금은 정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갑목이 있고 경양금에서는 이 관이 너무 세니까 경찰로 가라 막 이런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편관은 좀 센 간이거든. 그 다음에 임양수는 편인, 계음수는 정인.
간목이 있고 임양수가 있으면 계모 밑에서 자란 거기 때문에 애가 눈치가 막 빨라. 눈치를 많이 보고 막 그래요. 근데 계음수가 있으면 편안한 환경에서 자랐어. 애가 눈치가 좀 없고 근데 사람은 좋아. 그런 게 아니라 정인. 자, 이 식신관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이거는 일반을 기준으로 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기준으로 보느냐? 각각의 기운을 또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상을 기준으로 보면, 식상의 입장에서 재라는 것은 식상의 식상입니다. 식상이 낫나아주는 것, 식상이 도와주는 것, 식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재성이다. 그래서 내가 뭔가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상과 재로 구성된 사주들은 상당히 부지런하고 활동적이고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 제조, 영업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상이라는 것은 내가 생활하기도 하지만 극도 하죠. 관을 극합니다. 이 식상을 기준으로 보면 관을 극해요. 그러면 나의 행위, 식상이 관이라는 간청과 이 명예를 극을 합니다. 그럼 뭐냐? 관에다가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관이 잘했다 못했다고 관에다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가만히 못해요. 뭔가 직장이 잘못되어 있는 걸 고쳐야 돼. 우리 노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막 노조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그 이병철 그런 삼성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 사주 간상 보는 사람들을 놓고 직원을 뽑았잖아요. 그때 뽑을 때 이런 식상이 있고 관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땡입니다. 땡. 안 좋아해. 왜? 관에다 자꾸 지적질을 하려고 하거든. 하지만 뭔가 사회를 변혁시키고 고치고 하는 그런 일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컨설팅 하는 사람, 관을 잘못돼서 지적해주면 컨설팅 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교육자, 그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신문기자나 뭐 그런 것들, 그죠?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식상을 또 극하는 애가 있네요. 인성은 이 식상을 극하네. 인성이 나는 엄마가 식상이라는 나의 행동에 극하네. 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인성이 지나치게 강하면 얘가 뭐를 못해. 엄마 눈치 보고. 뭘 하려고 하면 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라. 그죠? 내가 인성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뭐 하는 게 겁이 나. 그래서 백면 선생 머리 든 건 많은데 백수로 사는 거예요. 그죠? 인성과 식상이 적절해야, 이 극도 적절해야 이 내 공부한 것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든 나의 행동이 이 인성이라는 것이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인성이 팔자에 없고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생각은 적게 하고 행동을 확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성이 많고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생각이 많고 행동을 많이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인성이 식상을 극을 해버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일간이나 비경급들은 또 내 식상을 생한다 이거예요. 이 식상은 내가 생할 수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동료나 친구 이런 사람들이 또 식상을 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혼자 있을 때는 뭐 못하는데 옆에 누가 있으면 용기 있게 뭐를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경급이 많고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혼자 안 하고 더불어서 하면 더 잘합니다. 그죠? 우리가 동업도 있고 뭐 주식회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잘해. 그리고 일간 기운이 세면서 식상이 세면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기운들이 강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생을 잘 해버리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쟤는 관을 생하고 쟤는 인성을 극하고 그 다음에 또 식상의 생을 갖고 이리 되죠. 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우리가 낱낱이 다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쟤가 인성을 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인성만 많은 사람은 생각만 있고 아이디어만 좋지 하지는 못하는데 쟤가 있어야 그걸 현실적으로 구현해냅니다. 그래서 쟤가 재극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공부하는 시기에 재운이 오잖아요. 그럼 재극인을 해보잖아요. 그럼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고 여자 만나라고 하고 돈 벌러 하고 재밌는 것만 생각하고 이제는 재밌는 거거든요. 그렇게 또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꼭 좋고 뭐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조화를 맞추나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생과 극입니다. 각각이 서로 생하기도 하고 극하기도 하고 생받기도 하고 극당하기도 한다는 것. 그런 관계를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체가. 그죠? 관도 인성을 생해주면서도 식상의 극을 받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 생을 받으면서도 내 일관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 때 이 비경급들이 극재성을 해서 내 돈을 털어가거든. 내 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많으면 돈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하지만 관이 있으면 경찰이 있는 말 같아. 그러면 이 비경급들이 강도짓을 못합니다. 각각이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생과 극의 형태로 되어 있다. 자, 여기서 더 나가면 머리 지나니까 일단은 육친이라는 게 있는데 일간을 중심으로 비경, 경극, 식상, 재, 간, 인 하는 이런 나를 중심으로 6개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식간, 비견, 비극, 식신, 상간, 편재, 정재, 평간, 정간, 편인, 정인 이런 것은 음양의 규칙에 의해서 양대 양의 관계냐 양대 음의 관계로 생하느냐 극하느냐를 가지고 이 구분을 짓는구나 이렇게 일단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이 생했느냐 일간이 극하느냐를 보지만은 좀 더 나가면 식상이 뭐를 생하고 뭐를 극하고 무엇이 극을 당하는가도 살펴갖고 상대성을 봐야 된다. 항상 음양입니다. 상대가 있으면 음양이라는 상대성이거든요. 자, 오늘은 십성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식신이 재를 생하고 관을 극하고 인성의 극을 당하고 비견급에 의해서 생을 당하는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